점심에 출출해갖고 떡볶이하고 어묵탕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둘 다 밀키트를 샀고요. 안에 스프가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를 좀 넣어볼까 합니다. 무가 굉장히 시원해요. 맵지도 않고. 근데 금방 끓여 먹을 거기 때문에 물을 막 깍두기식으로 썰지 않고 얇게 나박김치처럼 썰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요? 무슨 묵묵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스프도 넣겠습니다. 어림잡아 지금 물이 라면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 끓일 정도의 물량이기 때문에 스프를 일단은 2개 정도 넣고 나중에 더 첨가를 하든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매운맛을 가미하기 위해서 고추를 좀, 청양고추예요. 그다음에 대파, 뿌리 쪽, 통마늘도 몇 개, 물이 한 200, 220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떡볶이도 이거 워낙 밀키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밀키트 갖고 조금만 손을 봐서 요리를 하면은 진짜 맛집 떡볶이 정도 수준의 맛도 나옵니다. 저는 건더기 스프. 떡볶이 신경 써야죠. 여참 붙어버리니까요. 부산이 제 고향은 아닌데 전 떡볶이 하면 부산에서 먹어본 떡볶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5년 전에 먹은 떡볶이인 것 같은데 부산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렇게 음식으로 맛있는 지방으로 손꼽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마 부산 사람들 난리칠지 모르는데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부산이 맛하면 부산 이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강조하니까 더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네. 근데 이 떡볶이는 부산에서 먹은 떡볶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만이 그랬던 거예요. 그 집만이. 그리들 같은 데다가 떡볶이를 해주셨는데 부산에 가면 물떡하고 있잖아요. 어묵꼬치에 가래떡 꽂아갖고 소스나 간장 찍어 먹잖아요. 떡볶이집인데 떡볶이가 없더라고요. 물떡을 쓱쓱 빼갖고 그리들에다가 얹은 다음에 옆에 있는 이만한 다라이에 고추장 소스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한 국자 탁 퍼갖고 즉석에서 하는 거에서 아니 저게 맛이 있겠나. 정말 맛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는 분, 부산에 사시는 분한테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떡이 익었나 먼저 한번 볼까요? 어머, 다 익었어. 증발하는 양을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물은 처음부터 계산하면 한 250cc 정도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스프 넣고요. 여기 들어있던 여기 밀키트에 들어있던 재료들은 다 집어넣고 추가로 제가 고추, 청양고추랑 파랑, 통마늘 이렇게만 넣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후추를 좀 뿌리고요. 조금만,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조금만 이런 것만 조금만 뿌리고요. 그게 무슨 후추 볶기지 떡볶이냐. 요즘에 후추 라면도 있더라고요. 슈퍼에 가보니까 후추 좋아요. 후추 몸에도 좋습니다. 한번 후추가 어떤 성분이 있고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후추 좋습니다. 자, 이거 파슬리 가루입니다. 파슬리 가루 좀 뿌리고요. 참깨. 국물이 괜찮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아시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마법의 가루가 있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이거 끝났잖아. 끝났어. 네, 저는 마법의 가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리 못 하시는 분은 후추 좀 넣을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시다가 어쩌고 인공 조미료가 어쩌고 그러는 거 따지는 분 치고 오래 사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시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도 먹고 싶으면 먹고 담배도 피고 싶으면 피고 커피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콜라도 카페인도 섭취하실 분은 섭취하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스트레스 덜 받고 사는 게 최고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무만 나중에 3분의 1 조금만 더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낮이니까 가볍게 막걸리 한 잔. 좋아요. 떡볶이도 맛을 봐야 되겠죠? 소스가 아주 이제 쫄아가고 꾸덕꾸덕해요. 고추를 한 개 더 넣을 걸 그랬어요. 매운맛이 조금 부족해요. 떡볶이 할 때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고추장만 한 숟갈 푹 더 넣으시고 그러면은 안 돼요. 짜지기만 해요. 안 매워져요. 예를 들어 고춧가루를 더 첨가하시는가, 고춧가루도 일반 고춧가루는 별로고 청양고춧가루 있잖아요. 굵은 거. 그런 걸 첨가하시거나 아니면 처음에 요리를 하실 때 고추기름이 더 살짝 볶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요리를 하시면 훨씬 매워집니다. 아니면 청양고추를 첨가하시는 거예요. 하나 넣는데 제가 좋아하는 맵기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맛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우 이 떡볶이 매운데?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쫄면서 떡이 다 흡수를 했어요, 양념을. 그래서 너무너무 간이 잘 맞습니다, 떡이. 이렇게 드셔야 진짜 맛있는 거지. 그냥 물궁뎅이에서 먹으면요, 그런 떡볶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떡볶이 먹고 싶은데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물에다가 타서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헹궈서 먹는 거. 그거의 어떤 얼음 버전이 아닐까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떡볶이는 달고 맵고 강해야 돼요. 그 맛에 먹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또 친절하게 꼬치가 다 이렇게 꽂아서 나오죠. 길쭉이보다 이 어묵은 꼬부리가 짱 아닌가요? 꼬부리가 더 맛있더라고요. 얇아서 간이 잘 배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이 어묵탕은 정말 쉽잖아요. 요리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묵탕은 희한하게 그런 노상 포장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떡볶이 파시고 그런 분들은 거기서 먹는데 이상하게, 그걸 또 찬바람 불 때 입에서 막 김 나오는 그런 시기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거기 서서 호흡 불어가면서 먹는 거 보면은 괜히 땡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저도 같이 껴서 한 꼬치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불러네. 어묵탕 처음 만들 때 무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 수였어요. 다른 거 특별히 없고 여기서 주는 원래 준 스프, 제가 마법의 가루 조금 그건데, 무 때문에 국물이 엄청 시원해요 진짜. 어묵이 수분을 쫙 빨잖아요. 그러니까 어묵을 간장 같은 걸 안 찍어 먹었는데도 아주 무의 시원함이 그냥 어묵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물론 물을 넣으면 원래 시원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더 훨씬 시원하고 맛이 배가가 된다, 깊은 맛이 난다.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이 반합의 단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국자가 안 들어가요. 반합용 국자를 좀 작은 걸, 아담한 걸 하나 사야 되겠어요. 이게 국자가 들어가네? 이런 제 얘기를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낮인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나 됐지? 낮은 아니고 이제 서서히 저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심인데 간단하게 점심 먹으려고 시도한 건데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꼬치 남았거든요. 떡볶이는 다 먹었고요. 또 오늘의 점심 떡볶이와 어묵은, 특히 어묵은 대성공이었어요. 물을 주세요. 이게 아니지. 물을 제가 이빨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넣으세요.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물을 많이 넣으니까 정말 좋네요. 물을 많이 넣으세요. 끝. 오늘은 되게 추운 날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고, 이쪽 지역이 파주인데 파주 지역은 굉장히 또 춥습니다. 서울 일반 지역보다 약 4도에서 5도 정도가 더 낮습니다. 꼼짝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저녁을 또 맛있게 해 먹어야 되겠죠. 오늘의 저녁은 연어입니다. 연어로 스테이크처럼 약간 굽고, 그 다음에 연어 회를 좀 먹을 거고요. 곁들여서 다른 요리도 또 하나 추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 올리고요. 식용유를 가운데 좀 두르고요. 팬에 너무 많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어 자체에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살짝. 연어는 마트에서 구이용으로 해서 팔죠. 소금 간이 살짝 돼 있다고 해서 따로 추가로 소금 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횟감으로 먹는 생선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생선이 원래 광어였는데, 근래 들어서는 광어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어가 그것을 치고 올라왔죠. 참치하고요. 파슬리 가루도 살짝. 연어를 뒤집으려고 노력하는데 연어가 자꾸 도망갑니다. 아직 싱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어는 일반 생선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고등어구이나 일반 뭐 갈치구이 뭐 이런 생선들은 충분하게 바짝 익혀서 드셔야 되는데, 연어는 익히지 않고 회로도 먹을 수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안에까지 익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익히시면은 연어가 뻑뻑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적당히 이 정도로 익으면은 안에는 다 익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 구워졌습니다. 어머머머머. 부러졌어. 이 연어회를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그 타르타르 소스가 좀 느끼하더라고요. 연어가 조금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찍어 먹으면 저는 느끼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먼저 연어 구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찍고 겉바삭
속촉촉 딱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간장 살짝 찍고 고추냉이 살짝 얹어서 훨씬 다이나믹한 맛이 나네요. 그 다음에 연어 회네요. 슬라이스 친 거. 살짝 훈연을 시킨 거예요. 그 특유의 스모크 향이 확 납니다. 저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두부는 조그만 두부인데요. 그것도 반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부는 이렇게 한 입에 먹기 좋게끔 이 정도 크기로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식용유를 팬에 두르시고 뭐 없어요. 두부를 올려갖고 두부를 먼저 부칩니다. 자, 여기 두부를 굽고요. 여기에 통마늘도 같이 넣고 굽습니다. 그리고 뭐 없어요.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와 레드페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거 그냥 붓습니다. 익었나 뜨겁나 한번 볼게요. 겁나 뜨겁네. 다 됐습니다. 불 끄겠습니다. 간단하죠? 라면 끓이는 것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연어의 스파게티 소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연어를 잘라서 소스를 살짝 떠서 마늘 같은 거 하나 얹어갖고, 두부를 얹어도 괜찮고요. 근데 두부랑 좀 겹치니까 연어만 얹어서 이렇게. 우리가 스파게티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문제가 그거잖아요. 스파게티가 칼로리가 높아서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면 대신에 이렇게 두부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칼로리가 팍 줄어들어요. 부담이 그만큼 덜 하시겠죠. 마트에 가면 요즘에 두부로 만든 면도 있어요. 아시죠? 두부면. 두부면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식감이나 스파게티 같은 느낌이 더 나겠죠. 자리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까부터 브루스타가 계속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남은 된장찌개가 있었죠. 된장찌개 또 안주로 좋잖아요. 여기 넣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들 해 먹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드셨거든요. 고깃집 가서 삼겹살 드시고 삼겹살집에 보통 된장찌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로 불 위에다 올려놓고 밥 넣고 이것저것 뭐 고추, 청양고추 같은 것도 넣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넣고 정말 안 좋게 얘기하면은 개밥 그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쨌든 맛있어요. 그러면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는 때 붙지 않도록 한번 섞어 주시고요. 하다가 막 붙으려고 그래요. 벌써 죽처럼. 조금 짤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딴 거 없어요. 물 좀 부으시면 돼요. 조금 더 익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캠핑의 마지막 날도 또 내일은 이제 복귀할 거거든요.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철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바람 엄청 불고 비 엄청 와서 혼자 엄청 개고생했거든요. 그런 악몽이 내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도 또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저는 막걸리를 마십니다. 좋네. 뜨거운 거 알면서 왜 먹었지? 땅이 평평하지 않은 건가요? 텐트를 잘못 친 건가요? 약간 삐딱합니다. 기존 텐트에다가 어넥스라고 하나요? 연결한 겁니다. 노란 부분이 확장된 부분입니다. 이제 텐트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간만에 캠핑을 한번 해봤는데요. 캠핑은 겨울에 눈 오고 비 오는 날 우중 캠핑이 캠핑의 꽃이라고 하는데 캠핑을 얼추 저도 한 20년, 25년 정도 한 캠퍼로서
제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중 캠핑과 눈 오는 설경을 볼 수 있는 캠핑은 캠핑의 꽃이 아닙니다. 캠핑의 지옥입니다. 캠핑의 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캠핑을 같이 가서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만 꽃이지 모든 것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서비스하는 사람은 절대 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도 즐겁다고는 얘기합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갔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고 하는 것조차도 헌신하고 하는 것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세월이 다 지나서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답죠. 물론 이제 저보다도 나이 훨씬 많이 연배가 되신 분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둘씩 이렇게 캠핑을 다니신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뭐 그분들은 아직 제가 그 정도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해서 그분들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요번 캠핑도 나름대로 힘은 들었지만 또 즐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요리 또 최대한 간단한 요리를 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또 막 힘들 때는 좀 거시기 하더라도 또 이렇게 또 떠나려고 하면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무리 나중에 요 텐트도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요번 캠핑 여행은 요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재밌는 곳, 더 맛있는 곳, 그런 곳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텐트 거들어 갑니다. 아이씨, 언제 걷나? 암담하다.